78일 만에 첫 통화, 훌륭한 협상, 상황 좋다. 자, 28분간의 한미 정상이 첫 통화를 했습니다. 공식 통화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한덕수 대행.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직후에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한국의 최고의 협상팀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라며 기분이 좋은 듯해요. 상황은 좋다.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다. 협상 잘 될 것 같다는 얘기 나오고요. 우리 정부 쪽 반응도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대미 이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로 우리 측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를 충분히 준비해놨고 정상 간의 저 통화에서도 저 협상의 카드를 한덕수 대행이 밝혔다라는 겁니다. 협상의 여지는 많다라는 겁니다. 관세 25%는 한국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만 잘 되면 저 관세가 낮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어로요. 제가 직접 듣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역이 틀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시죠. Be clear, you do anticipate that this 25% tariff level will not stay. That's your anticipation.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should negotiate with them. If some of the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s can be made, I think U.S. can adjust their already imposed tariff depending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we will take a very cooperative position on this, and we will promote the dialogue. And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at kind of, finding out the mutual benefit between the two countries. CNN 기자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알다시피 CNN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좀 번역을 하나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안영환 의원님, CNN 기자가 계속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과 한국은 친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 라고 계속 이 뭔가를 좀 유도성 비슷한 질문도 계속 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확실히 영어도 잘하고 좀 여유가 있던 게 우리는 친구 같아.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는 대화를 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본다. 라며 오히려 그 질문을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받아친 대목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많다. 미국과 협상을 한 경험이 많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화할 여지도 크다. 그러면 친구 사이에 관세는 내려갈 여지가 크다라는 것을 시사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사했던 그 대목은 과거 이제 FTA 협상이랄지 등등 미국과 협상에서 한국이 협상을 지혜롭게 이겨왔던 그 경험 또 그 천장에는 한덕수 대행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암묵적으로 꺼내들어서 좀 뭔가를 아는 기자들은 다 캐치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는 기자들도 영어를 잘 못하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애 앵커는 영어를 잘하니까. 잘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저 국제부지 인원이 없어가지고 김진애 앵커가 직접 저 통역을 하고 번역을 했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좀 그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짧았습니다. 예. 아니 또 유머까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영어 능력이 대단한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는 또 주미대사까지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한덕수 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을 또 했으니까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란 제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정치인들도. 미국은 1946년도 브렌튼 우즈 협정에 의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들어온 국가들, 이른바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맹국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 안보의 보장, 해양 수송로의 보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시장의 개방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미국 시장을 개방하고 이 세계를 보장해 주는 당시는 미국이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초초 강대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0에서 22, 2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경제력이 위축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제 세계를 운영하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시장 개방을 해서 세계 제국 운영하던 시스템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똑같이 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이 세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앞으로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보 문제까지 같이 겹쳤습니다. 미국이 말했던 국경 보장, 안보 보장 문제가 세 번째 미국 시장 개방과 지금 맞물린 문제예요. 안보 부담금 문제가 맞물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카드이자 또 어쩌면서는 굉장히 손해볼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지만은 게다가 이제 우리가 카드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아, 우리가 무슨 카드가 있어. 이런 설득 주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이 우리한테 우리가 흑자를 벌었던 많은 흑자 중에 삼성이나 현대차를 짓기 위한 공장에 만들기 위한 많은 기자재가 미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에 한국 공장을 짓기 위한 기초 자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수출이 아니에요. 미국 소비자들이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국방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야, 니네가 평택 기지, 오산 기지가 꼭 우리만 위해 쓰냐? 너는 중국 견제하기 위해 쓰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다 내야 되느냐?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한 미군을 현재 전략군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협상이 요즘 많다. 그렇죠. 협상이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또 미국이 뭐 트럼프는 본인 기분대로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통화는 괜찮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전문적인 분석까지 전해드렸습니다.